그날 동창회장의 한 남자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죠. 야, 쟤 아직도 백수래? 회비는 누가 대신 내줬겠지 뭐. 하지만 불과 몇 분 후 그 남자 앞에 매니저가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님, 서울시장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를 무시하던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말았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실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한정 식당. 평일 오후 4시 조용했던 연회장이 갑자기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45주년을 맞아 졸업생 37명이 모인 동창회 자리였죠. 이들은 모두 60대 중반. 정장에 고급 시계, 명품 가방까지 누가 더 성공했나를 자랑이라도 하듯 각자의 성공한 노년을 걸치고 나타났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반가운 인사, 웃음소리, 그리고 그때 너 기억나냐? 로 시작되는 추억들. 연회장은 그야말로 성공한 인생의 축제로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연회장 문이 살짝 열리더니 한 남자가 조심스레 들어섰습니다. 낡은 셔츠에 물 빠진 바지, 손에는 때가 묻은 서류 가방. 구두는 오래되어 굽이 달아 있었고 머리는 손질도 안 된 듯 부스스했죠. 그가 나타나는 순간 연회장의 소음이 순간 멎었어요. 모두가 고개를 돌려 그를 봤고 곧 이어지는 정적. 그리고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야, 저게 이진숙이 아니야? 맞았어요. 그 남자는 바로 이진수. 학창시절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아이. 누가 기억해주지도 않았던, 아니, 솔직히 말하면 자주 괴롭힘을 당했던 존재였죠. 일부 동창들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누군가는 인사하러 다가가다 진수의 차림새를 보고 뒤돌아서기도 했어요. 뭐야? 저랑 몰골로 여길 왜 온 거야? 진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아주 차분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가장 구석의 자리에 앉았죠. 식당 직원들이 물을 가져다 주려 하자 진수는 손을 흔들며 사양했습니다. 회장은 바로 그 주동자 강세호가 맡고 있었어요. 그는 익숙한 웃음을 지으며 사람들을 이끌고 있었죠. 그러다 진수의 테이블을 발견하곤 웃음을 머금고 다가왔습니다. 야, 이진수 살아있었네?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주소도 없었는데? 동창들 몇몇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환영의 의미가 아니라 어색함과 조롱이 섞인 웃음이었죠. 세호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을 이었어요. 회비는 냈냐? 10만 원인데 아니면 내가 낼까? 진수는 대답 대신 잔에 물을 따랐습니다. 마치 그 말이 들리지 않은 것처럼요. 세호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자리로 돌아갔고 사람들은 다시 진수를 흘깃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야, 이진수 아직도 백수래. 어디 신문 배달했다던가? 그렇게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려던 찰나 뜻밖의 장면이 벌어졌어요. 식당 측 관리자처럼 보이는 남성이 급히 안으로 들어오더니 진수에게 다가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대표님,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별도 지시사항 있으실까요? 모두가 그 장면을 목격했죠. 그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컵을 놓치며 물이 쏟아졌고 또 다른 동창은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어요. 진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대로 진행하세요. 그 말과 동시에 식당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조명 조정, 배경음악 전환, 음식 리필 준비까지. 누가 봐도 이 행사의 주체는 이진수였어요. 그 사실을 깨달은 동창들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야, 설마 이 식당이 제 거야?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순간 식당 입구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들어왔고 그 중 하나가 진수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시장님 일정 마치고 바로 오십니다. 5분 내 도착 예정입니다.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시장님이라니? 서울특별시 시장이? 도대체 이진수는 누구였던 걸까요? 왜 그가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이제야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그 순간 진수의 눈빛은 조금 흔들렸습니다. 아주 살짝 감정이 피어나는 듯 했죠. 하지만 금세 다시 담담해졌어요. 그는 조용히 컵을 들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치 모든 걸 계획했다는 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날 동창회에서 모두가 무시했던 그 남자 앞에 서울시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세 사람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게 되었죠. 자,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까요? 1978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실 안은 언제나 시끌벅적했어요. 체벌이 일상이었던 시절,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어딘가 공기 속에 긴장감이 감돌았죠. 그리고 그 속엔 언제나 조용한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진수였죠. 진수는 말수가 적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 아이였어요. 공부는 중간 정도, 체육은 젬병, 친구도 거의 없었죠. 그런 진수를 반 친구들이 그냥 둘 리 없었습니다. 특히 강세호와 그 무리는 말없이 앉아있는 진수를 놀이감 삼아 괴롭히기 일쑤였어요. 야, 이진수. 또 도시락 반찬 뭐냐? 어휴, 맨날 김치에 계란 하나냐? 점심시간이면 도시락을 둘러싸고 조롱이 이어졌고 체육시간엔 공을 몰래 진수에게 던지거나 신발을 숨기기까지 했어요. 선생님들도 방관자였죠. 남자애들이 그러는 거지 뭐하고 넘겼고 진수는 언제나 조용히 모든 걸 견디고 있었어요. 그런 진수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바로 이창호. 창호는 반에서 유일하게 진수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던 아이였어요. 키가 작고 말랐지만 눈빛이 따뜻했던 친구였죠. 둘은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고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읽곤 했어요. 진수야,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으로만 남을 보거든. 신경 쓰지 마. 넌 괜찮은 애야. 하지만 그 평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창호가 사라졌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학교를 나온 이후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선생님들은 가출이라 했고 경찰은 실종으로 처리했죠. 친구들은 금세 잊었지만 진수는 잊지 못했어요. 창호가 사라진 바로 전날 강세호 무리가 창호를 끌고 나가는 걸 진수가 목격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체육 창고 쪽으로 데려가는 뒷모습. 진수는 겁이 나서 말을 하지 못했고 그 일이 그에게 평생의 죄책감으로 남았던 거죠. 동창회 전날 밤 진수는 창호와 함께 찍은 오래된 흑백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창호야, 나 이제서야 제대로 너 얘기를 꺼내볼게. 그 한 장의 사진 속 두 소녀는 수줍은 듯 웃고 있었지만 지금의 진수 눈에는 그 웃음이 너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죠. 이번 동창회는 단순한 재회가 아닌 그날 이후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꺼내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누군가에겐 단순한 만남일지 몰라도 어떤 이에게는 정의를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진수에게 동창회는 바로 그런 자리였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연회장은 점점 더 활기를 띠고 있었어요. 와인을 기울이며 웃음꽃을 피우는 동창들, 휴대폰으로 손주 사진을 자랑하는 이도 있었고 누군가는 골프 라운딩 한번 하자며 명함을 건네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 하나하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마냥 화려하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엔 각자의 상처와 허위, 위선이 숨어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민수. 오늘 동창회 회장을 맡은 그였죠. 지금은 대형 병원의 원장이라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몇 달 전 병원 내 횡령 사건에 연루되어 언론에 한 번 실렸던 적이 있어요. 다들 잊은 줄 알았지만 진수는 알고 있었죠. 두 번째는 윤자영. 그녀는 TV에도 나왔던 재력가 며느리로 동창회에 진주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휘감고 나타났어요. 하지만 남편 회사가 최근 부도 직전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그녀의 명품들은 대부분 렌탈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세 번째는 박도윤. 동창회에 가장 늦게 도착한 그는 사업가라 자처하며 모두에게 투자 한번 하자고 말하고 있었죠. 그러나 진수는 도윤이 최근 파산 신청을 낸 걸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 정보는 본인의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흘러들어온 거였죠. 그렇게 하나씩 진수의 눈에 비친 동창들의 실체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모두가 누군가가 되어 보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거죠. 진수는 잔에 물을 따르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 자리는 다들 자신을 속이는데 더 익숙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이구나. 한편 강세호는 여전히 진수를 의식하며 웃는 척 건배를 제안하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성공한 거야. 그는 외쳤지만 진수는 알고 있었죠. 세호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사실은 아내 명의라는 것, 이미 몇 년째 무직 상태라는 것까지. 그런데도 세호는 마치 이 연회장의 왕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진수는 그 모습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면 무도회라는 표현이 이렇게 정확할 수 있을까 싶었죠. 그러던 찰나 진수의 스마트워치에 한 통의 알림이 떴어요. 시장님 차량, 현관 도착 완료. 진수는 조용히 화면을 꺼두었습니다. 동창들이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장면이 곧 펼쳐질 예정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동창회는 단순한 회포를 푸는 자리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 누군가는 자신이 아닌 무언가가 되기 위해, 그리고 어떤 이는 진실을 마주하고 용서받기 위해 모인 자리였어요. 잠시 조용했던 연회장이 다시 왁자지껄해지려던 그때 한 명이 진수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강세호였죠. 그의 손엔 와인잔이 들려 있었고 얼굴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어디선가 익숙한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야, 이진수, 여기 초대받고 온 거 맞냐? 너한텐 이런데 좀 낯설지 않냐? 주변에 있던 몇몇 동창들이 키득키득 웃었어요. 고개를 숙이거나 헛기침을 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들의 반응은 마치 예전 교실 구석에서 벌어지던 조롱의 연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오면 안 되는 자리였나? 진수는 조용히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되려 세호를 자극했어요. 그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향해 손짓하며 목소리를 높였죠. 아니, 오긴 왔지. 근데 말이야, 다들 궁금하지 않아? 진수 이 친구 도대체 뭐하고 사는지? 누군가는 웃으며 말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민수가 조용히 세호를 말렸습니다. 야, 그만해라. 지금은 그런 분위기 아냐. 뭐 어때서?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잖아. 다들 궁금하지? 진수는 아무 말 없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을 조용히 피하는 눈빛들, 어색한 미소들, 그리고 외면.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그냥 알바 같은 거 하면서 지냈어. 그 말에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누군가 피식 웃었고 누군가는 진짜로 놀란 눈치를 보였죠. 그러자 세호는 기다렸다는 듯 손뼉을 쳤습니다. 와, 진짜? 알바? 어디? 편의점? 택배? 아니면 식당? 진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식당에서. 다시 한번 정적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정적은 곧 가벼운 웃음으로 깨졌습니다. 일부 동창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죠. 설마
여기 직원이야? 누군가는 물을 뿜었고 누군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조롱과 놀라움이 뒤섞인 반응 속에서 진수는 묵묵히 접시에 있던 깻잎 하나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요. 하지만 그 순간 한 명이 진수의 쪽으로 성큼 걸어왔습니다. 바로 식당 책임자로 보이는 남자였죠. 그는 정중하게 진수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서울시장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면. 동창회 전체가 숨을 삼켰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부터 이 동창회는 과거를 기억하는 자와 과거를 숨긴 자의 전쟁터가 될 겁니다. 서울시장 도착 소식에 연회장은 숨소리조차 멎은 듯 고요해졌어요. 누군가는 반사적으로 자세를 고쳤고 누군가는 얼떨떨한 얼굴로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식당 책임자는 여전히 정중한 자세로 진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대표님, 서울시장님께서 곧 입장하십니다. 식당 측 모든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죠.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시선이 쏠렸습니다. 동창들의 눈빛엔 혼란, 경계,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진수는 수저를 가지런히 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금만 양해 부탁할게요.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한 사람이니 맞이하러 가봐야 할 것 같아서. 그 한마디가 연회장을 관통했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막고 누군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민수는 말없이 술잔을 내려놓고 진수를 바라보았고 강세호는 굳은 표정으로 와인잔을 손에 쥔 채 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 명의 남성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서울시장 비서실장. 그녀는 정확하게 진수를 향해 걸어왔고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시장님께서 직접 인사드리고 싶으시답니다. 지금 입장 준비 중입니다. 대표님이라는 호칭이 두 번 더 울려 퍼졌습니다. 동창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고 아까까지 진수를 무시하던 이들의 눈빛은 어디론가 숨어버렸죠. 누군가는 뒤늦게 자신의 옷매무새를 다듬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는 용기 내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진수야, 너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그냥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그 짧은 말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진수의 스마트워치에 시장님 입장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는 조용히 뒤를 돌아 식당 입구를 향해 걸어갔어요. 발걸음은 느렸지만 당당했습니다. 동창들은 말없이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술잔을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제야 진수의 존재가 그들 머릿속에 명확히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서울시장이 등장합니다. 서울시장이 등장한 이후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조롱과 냉소가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조용한 긴장감과 뒤늦은 호기심으로 가득 찼죠. 동창들은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며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진수는 서울시장과 가볍게 악수만 나누고 자리에 복귀했어요. 오히려 시장 쪽이 나중에 따로 인사드리겠다며 예를 갖췄고 연회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누군가 조용히 진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민수였죠. 진수야, 아까는 미안했다. 우리가 몰라보고 괜히 그런 말들을. 진수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담담하고 조금은 쓸쓸했어요. 괜찮아. 뭐 예상 못했던 건 아니니까. 그 말에 민수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온 자영, 도윤, 세호까지 조심스럽게 진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누군가 억지로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도 잘 돼서 다행이다, 진수야. 우리 중에 제일 대단하네. 이 정도면 뭐
연예인보다도 유명한 사람 아니야? 그 말에 몇 명이 억지로 웃었지만 진수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 한 모금을 마신 후 눈을 반쯤 감고 말했죠. 그때도 그랬지. 누군가 아프게 울고 있는데 옆에선 다들 웃고 있었어. 말끝에 흐르는 미묘한 정적. 모두가 그 말을 무겁게 받아들였어요. 강세호는 그 순간 처음으로 진지한 얼굴로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사과일까요? 후회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단순한 체면일지도 모르죠. 진수는 다시 고개를 들고 이들을 차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다가와 줘서 고마워. 그래도 다들 알고 있었잖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창호가 사라졌을 때 아무도 묻지 않았잖아. 그 말에 동창들 중 몇 명은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잔에 부딪히는 얼음 소리만 들렸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재회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진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45년간 꾹꾹 눌러왔던 고통이자 용기였어요. 그리고 그 용기에 드디어 누군가가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잠시 가라앉은 그때 진수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연회장 중앙으로 걸어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집중됐죠. 그제야 몇몇은 진수의 진짜 표정을 보기 시작했어요. 담담하지만 단호한, 그리고 그 안에 뭔가 숨겨진 감정이 있는 표정이었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에 저 같은 사람도 초대해줘서요. 몇 명은 민망한 웃음을 지었고 몇몇은 작게 손뼉을 쳤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단순히 과시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가 마이크를 잡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단지 옛 친구들 얼굴 보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한 사람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 말에 술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의 눈빛이 바짝 날카로워졌어요. 진수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1978년 5월, 창호가 사라지던 날 밤 누군가가 그와 함께 체육 창고에 있었던 걸 전 알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연회장의 온도가 내려간 듯 했어요. 긴 정적 속에서 누군가는 젓가락을 놓았고 누군가는 진수의 눈을 피했습니다. 강세호의 얼굴도 굳어갔어요. 이 얘기 오늘은 끝까지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진수가 찾고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리고 왜 4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 진실을 꺼내려는 걸까요? 정적 속에서 진수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연회장 중앙에 선 채 하나하나 동창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특히 강세호를 향해 시선을 멈췄습니다. 세호, 기억나지? 체육 창고 뒤에서 창호랑 말다툼하던 너. 난 그날 분명히 봤어. 강세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와인잔을 들고 있던 그의 손끝에서 작은 덜컥 소리가 났죠. 주변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세호는 억지로 웃으며 대꾸했어요. 야, 진수야. 그게 너무 오래된 일이잖아. 너 기억이 좀 착각한 거 아닐까? 아니, 난 정확히 기억해. 창호가 무릎 꿇고 무언가를 빌었어. 너는 그걸 보고도 웃었지. 그 순간 연회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는 컵을 들다 멈췄고 누군가는 시선을 테이블로 내렸어요. 진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창호는 사라졌어. 경찰도 학교도 대충 덮었지만 우리 모두 알잖아.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강세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 창호가 사라진 건 그 애가 원래 좀 이상했잖아. 가출도 몇 번 했고 내가 무슨 상관이야. 진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시선엔 분노도 증오도 아닌 그저 진실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넌 그날 마지막으로 창호를 본 사람이야. 세호. 네가 뭘 했는지 지금 여기서 말해줘. 침묵. 그리고 짧은 한숨들. 누군가는 세호의 어깨를 잡으려 했고, 누군가는 아예 자리를 피하려 했죠. 하지만 진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마. 나 혼자 기억하고 있기엔 너무 오래됐다. 여러분, 갈등은 이제 피할 수 없습니다. 진수와 세호, 피해자와 방관자, 혹은 가해자. 그날 밤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려 하고 있어요. 침묵이 길어지던 순간 누군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박민철, 반에서 늘 조용하고 우직했던 아이. 지금은 공무원으로 일하며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는 입술을 떨며 마이크를 향해 걸어왔어요. 진수야, 나 말해야 할 것 같아. 연 회장은 다시 숨을 죽였습니다. 민철은 마이크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고 이내 손으로 얼굴을 한번 훑은 뒤 조심스레 입을 열었죠. 그날 밤 나도 체육 창고 근처에 있었어. 창호가 불려가는 걸 봤고 멀리서 지켜봤어. 아무것도 못했어. 진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민철을 바라봤죠. 민철은 깊은 숨을 들이쉰 뒤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창호가 떠나기 전 나한테 편지를 줬었어.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진수에게 이걸 전해줘라면서. 순간 연 회장이 술렁였어요. 진수는 눈을 크게 떴고 민철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노랗게 바랜 그 편지에는 익숙한 필체로 이진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민철은 조용히 봉투를 진수에게 건넸습니다. 손이 떨려 편지를 잘 펴지도 못했어요. 진수는 봉투를 들고 천천히 뜯었습니다. 그 속엔 단 몇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수야, 넌 내 유일한 친구야. 나 무섭고 힘들지만 너는 믿고 있어. 언젠가 누가 기억해 줄 거라고. 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그는 애써 삼켰습니다. 연 회장은 조용히 무너졌어요.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머리를 숙였죠. 여러분, 때론 단 한 줄의 문장이 수십 년의 죄책감을 일깨웁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외면했던 시간들, 지금 바로 마주보라고요.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편지 뒷면 희미하게 번진 연필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무심코 넘길 뻔했지만 그것이 이 사건의 결정적 전환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글씨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세호에게 전해줘. 나 그를 용서한다고. 그리고 붓 하나만 더. 진수는 진짜 좋은 친구였다고 꼭 말해줘. 연 회장 전체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어요. 그동안 진수의 추궁과 침묵으로 몰리던 세호는 이 한 줄로 다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세호는 벌떡 일어나 진수에게 다가왔죠. 그게 정말 창호가 쓴 거야.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지를 조용히 세호에게 건넸죠. 세호는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윽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런 말 들을 자격 없어. 그런 말 나한텐 과분해. 여러분, 진실은 때로 가장 강한 복수보다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창호는 자신을 괴롭힌 세호를 용서했고 그런 용서는 오히려 그를 더 아프게 만들었죠. 그날 이후 처음으로 세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진수는 그의 등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순간이었거든요. 진실은 밝혀졌지만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편지 한 장이 전해준 용서, 그리고 죄책감. 이 동창회는 이제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오래된 감정의 묵은 응어리를 풀어내는 시간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세호가 편지를 안고 오열하던 그 순간 연회장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크게 출렁였습니다. 잠잠하던 인물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진수의 눈빛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의 안에서는 또 다른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죠. 먼저 입을 연 건 자영이었습니다. 평소 똑 부러지고 당당한 성격으로 알려졌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진수야, 나도 사실 창호가 사라진 날 봤어. 그 애가 교문 앞에서 무언가에 쫓기듯 뛰어나가던 모습. 그냥 모른 척했어. 자영의 고백에 이어 또 다른 동창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도윤이었죠. 늘 사업 이야기로 분위기를 띄우던 그는 지금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나도 체육 창고 뒤편에서 무리들 소리를 들었어. 근데 그냥 무섭고 피했어. 아무 일도 아닌 줄 알았어. 그리고 그 외에도 창호의 사라진 밤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기억의 조각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고 외면했으며 침묵 속에 묻어두었던 진실들이 이제 와서야 비로소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혼자라고 느꼈던 건 나뿐이 아니었구나. 다들 두려워서 외면한 거였구나. 진수는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눈가에 젖은 이들도 보였어요. 세호는 여전히 편지를 붙잡은 채 앉아 있었고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항상 한 사람만의 몫이 아닙니다. 침묵도 외면도 때론 방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슴을 짓누르죠. 지금 이 연회장은 단순한 동창회가 아니라 과거의 그림자와 마주보는 법정이었습니다. 조용한 연회장, 고백과 침묵이 교차하던 그때 진수는 마이크 앞에 다시 섰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창호의 편지를 들고 있었죠.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조금 흔들리고 있었어요. 담담함 속에 무거운 감정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아무도 묻지 않았나요?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수의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마음을 두드리는 외침처럼 느껴졌어요. 창호가 사라졌을 때 왜 아무도 왜라고 묻지 않았는지, 누가 데려간 건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는지. 자영은 눈시울을 붉혔고 도윤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세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여전히 고개를 떨군 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진수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죠. 그게 제일 아팠어요. 내가 혼자여서 아픈 게 아니라 아무도 물어봐 주지 않아서 더 외로웠어요. 그 한마디에 연회장 안의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의자를 뒤로 젖힌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죠. 그리고 진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남깁니다. 창호는 나한테도 여러분한테도 사라진 게 아니라 잊혀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단지 진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언젠가 던졌어야 했던, 그리고 끝내 외면했던 질문이었죠. 왜 아무도 묻지 않았는가? 그날의 진실보다 더 무거운 건 그 진실에 다가가려 하지 않았던 우리의 외면이었습니다. 마치 숨죽인 재판장이 된 연회장. 진수의 마지막 질문 이후 한동안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을 깨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물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죠. 그리고 그 자리엔 심하게 흔들리는 표정의 남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김태호. 학창 시절엔 조용히 세호 무리 뒤를 따르던 인물이었고 지금은 지방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마른 입술을 적셨습니다. 그날 창호를 데리고 가자고 제안한 사람 나였어. 순간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진수조차 눈을 크게 떴고
세호는 김태호를 돌아봤습니다. 충격과 혼란이 동시에 일었죠. 장난이었어. 그냥 무릎 꿇고 빌게 하고 무서운 척 좀 하자고. 근데 창호가 너무 겁먹은 얼굴이었고 그 순간 우리가 놔줬어야 했는데. 진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 뒤엔 창호가 도망쳤다던데 너 안 봤어? 봤어. 창호가 뛰어가는 걸. 근데 뒤에서 누가 쫓아가더라고. 난 그냥 도망쳤어. 세호였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새로운 인물, 새로운 진실. 이제 퍼즐 조각은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단순히 한 사람만이 창호를 끝까지 따라간 게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실은 언제나 하나라고들 말하지만 때로는 너무 많은 진실들이 겹쳐져 진짜가 보이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진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선 셈이었죠. 모두의 시선이 김태호에게 쏠린 순간 또 다른 인물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반 전체에서도 존재감이 거의 없었던 임상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등장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회장 중앙으로 걸어 나왔죠. 나 그날 창호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야. 연회장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상호는 고개를 들고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날 밤 체육 창고 옆길을 따라가던 창호를 봤어. 누가 쫓아가는 건 아니었고 혼자였어. 울면서 뛰고 있었어. 근데 뒤돌아서다 넘어졌고 머리를 부딪혔어. 진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상호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가갔는데 창호가 날 알아봤어. 근데 숨이 가빠서 제대로 말도 못하더라. 병원에 데려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겁이 났어. 혹시 경찰이 오면 나도 가해자처럼 오해받을까봐. 그래서 그냥 도망쳤어.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고 진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그제야 사건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순간이었어요. 그 아이는 혼자 쓰러져 있었던 거구나. 아무도 끝까지 곁에 있어주지 않았던 거구나. 상호는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진수야, 너가 아니었으면 나 이 얘기 평생 못하고 갔을 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여러분, 진실은 결국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누구도 영웅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조금씩은 방관자였고 모두가 침묵의 공범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창호를 본 사람의 고백은 그 누구보다도 큰 용기였습니다. 이제 진수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모든 기억을 어디에 어떻게 남겨야 할지를 말이에요. 연회장 안은 여전히 적막했습니다. 진수는 조용히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모두를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날카롭지도 분노에 차있지도 않았어요. 대신 어딘가 지친 듯한 깊은 눈빛이었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난 진실을 확인했고 고백도 들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동창들 사이에 다시 조심스런 숨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민철은 조용히 두 손을 모았죠. 하지만 진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을 겁니다. 창호는 누구보다 따뜻한 아이였고 그 아이가 마지막에 느꼈던 건 외로움이었을 거예요. 그 말에 세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진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가 놀라 입을 막았어요. 진수야, 미안하다. 창호한테도 너한테도 그때 우린 너무 어렸고 너무 겁이 많았어. 정말 미안해. 그 모습을 본 몇몇 동창들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세호 뒤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식간에 연회장 중앙에는 여러 명의 고개 숙인 동창들이 줄지어 앉게 되었죠. 진수는 그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지도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창호가 이미 해줬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그 순간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진수를 향해 따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연단에서 내려왔고 아무 말 없이 입구 쪽으로 걸어갔죠. 누구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초라하게 보였던 남자는 가장 큰 진실과 함께 가장 고귀한 용서를 안고 이 자리를 떠난다는 것을. 진수가 떠난 연회장.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모두가 말없이 앉아있던 그때 식당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이건 진수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편지입니다. 연회가 끝나면 읽어달라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영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고 안에는 손글씨로 또박또박 적힌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죠.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친애하는 친구들에게, 그리고 창호에게 이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오랫동안 분노와 죄책감 사이에서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보여준 용기와 진심 앞에서 그 감정들을 놓아보려 합니다. 창호는 이미 우리 모두를 용서했을 거예요. 그 아이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나는 오늘 그 아이를 대신해 다시 한번 물었고 여러분은 대답해 줬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편지를 읽는 자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고 세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편지는 이렇게 끝났어요. 언젠가 누군가 다시 우리를 묻거든 이렇게 말해주세요. 우린 실수했지만 외면하지는 않았다고. 여러분, 진짜 끝은 늘 그 후에 옵니다. 창호가 떠난 날 멈췄던 시간은 오늘 이 연회장에서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누군가에겐 잊히지 않는 과거가, 또 누군가에겐 끝내 묻지 못했던 질문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실은 누군가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고 용서는 때로 가장 조용한 순간에 시작된다는 것을요.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서 작은 울림이라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